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축구장만큼 거대한 크기로 땅 위에 새겨진 벌새 한 마리, 그리고 도로 하나 없이 오직 강줄기로만 연결된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엔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곳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꿈꿉니다. 여러분은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은 계곡을 하이킹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자 모양만으로 솔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땅 위에 완벽하게 새겨진 거대한 선들, 벌새, 원숭이, 그리고 축구장보다 더 길게 뻗은 나선형 문양까지, 이 문양들은 오직 하늘 위에서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들조차 이 선들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나스카 라인입니다. 대부분의 제국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어떤 이들은 이 사막의 문양들이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의식용 통로였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외계 존재에게 보내는 메시지, 즉 선사시대의 광고판 같은 것이라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그 근처에서 축구를 하고, 가족들은 고대 문양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모래 속에 구워진 고대의 형상들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며 말이죠. 저희가 만난 한 미국인 거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신성한 신호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대지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그런 속삭임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페루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저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일상적인 곳이죠.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다음번 음모론이 아니라 다음번 수학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나스카 라인을 보고 있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도 전체를 볼 수 없는 이토록 거대한 예술을 만든 건 대체 어떤 문화였을까요? 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외계인, 아니면 어쩌면 미래의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페루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기묘하고 경이로워집니다. 마추픽추나 잉카 문명이 생기기 훨씬 전, 로마나 아테네, 심지어 기자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기도 전에 카랄이 있었습니다. 페루 해안가 숲의 계곡에 숨겨진 카랄은 4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쌓고 있을 때 이곳 사람들은 이미 전쟁도 성벽도 무기도 없이 거대한 광장과 다층 건물, 그리고 피라미드형 신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조나단 피멈 연구원은 카랄의 웅장함은 고대 이집트의 도시들만이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도 관광객 인파나 깃발을 든 가이드, 기념품 가게는커녕 스타벅스조차 없죠. 그저 바람과 먼지, 돌, 그리고 시간만이 흐를 뿐입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화성 같은 황량한 풍경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늘도 거의 없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역사학자들은 카랄이 정복이 아닌 지식으로 통치되던 평화로운 신권사회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권력이 곧 지배를 의미하는 세상에서 카랄은 조용히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곳이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카랄을 방문하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차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도시를 찾아 정글 깊숙한 곳으로 떠납니다. 아마존 한복판에는 도로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수륙양 용기를 이용해야 하죠. 이곳은 이키토스입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된 도로가 전혀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죠. 놀랍게도 이곳에는 4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툭툭이 우보이고 강을 오가는 배가 지하철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따뜻하고 의리가 넘치며 가족 중심적입니다. 현지 여성들은 외국인에게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순진하진 않습니다.
서구식의 화려한 말솜씨는 통하지 않죠. 그들은 칵테일 한 잔으로 꾸며낼 수 없는 천천히 쌓아가는 진실한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삶은 고립되어 있지만 소리와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은 북적이고 음악은 끊이지 않으며 모기들은 자비가 없죠. 하지만 노을만큼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치 알려진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공기 중에 감돕니다. 이제 다시 해안가인 리마로 돌아가 보죠. 1,0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는 습도가 95%에 달하지만 정작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이 흐리고 현지인들이 라 가루아라고 부르는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름 속에서 산다고 농담하곤 하는데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리마는 콘크리트 위에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식민지풍의 발코니 너머로 버거킹이 보이고 절벽 위 고급 아파트 근처에서는 서퍼들이 하수오물을 피해 파도를 탑니다. 리마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기 있는 거주 지역인 미라플로레스에서는 가구가 갖춰진 침실 하나짜리 집을 한 달에 54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면 빌릴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 좋고 운이 좋으면 바다 조망도 가능하죠. 하지만 대가도 따릅니다. 관료주의는 답답하고 공기 오염도 심각하죠. 페루의 빈부격차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같은 거리에서 테슬라 가격의 차들과 동전 몇 개를 받고 사탕을 파는 노점상을 동시에 보게 되니까요. 페루의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정글의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안개 낀 해안 절벽 도시를 거닐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2마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파도. 제대로만 탄다면 마치 시간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파도를 탈 수 있는 곳, 치카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서핑 숙소는 하룻밤에 40만 원이 넘게 들 수도 있지만 이곳 치카마에서는 현지 서핑 호스텔을 단돈 3만 4천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먹은 선택이지만 짜릿한 전율은 보장하죠. 바다 위에서는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꿈에서나 보던 파도를 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는 어부들이 수천 년 된 전통 방식의 갈대배를 타고 나갑니다. 하지만 내륙으로 몇 시간만 들어가면 파도가 아닌 모래를 가르게 됩니다. 남미 유일의 천연 사막 오아시스, 와카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자수와 석호, 그리고 바위 파도처럼 솟아오른 황금빛 모래 언덕이 펼쳐집니다. 낮에는 버기를 타고 사막을 질주하거나 모로코를 연상시키는 경사면에서 샌드보딩을 즐깁니다. 밤에는 고요함 속에서 별을 바라보거나 모래 언덕까지 울려 퍼지는 루프탑 파티에 빠져들 수도 있죠. 이곳의 여성들은 리마의 도시적인 여성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햇살에 그을린 건강미와 강인함, 운동신경을 겸비하고 있죠. 그들은 서핑과 샌드보딩을 즐기며 거친 자연 속에서 자라난 자유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안데스 산맥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모실 건데요. 그곳은 남자들이 뜨개질을 하고 섬이 물 위에 떠다니며 고도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곳입니다. 무지개 산을 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색채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산의 줄무늬는 칠한 게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쌓인 붉은색, 금색, 청록색의 퇴적층이 안데스에 새겨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고지대의 아름다움은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고산병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지인들이 묻지도 않고 코카잎 차를 건넬 텐데 꼭 마시고 푹 쉬면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이곳의 공기는 더 희박하고 깨끗하며 왠지 더 지혜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더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배가 다닐 수 있는 호수, 티티카카 호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수 한가운데에는 갈대로 만든 마을들이 떠 있죠. 우로스 부족은 수세기 동안 집과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갈대 위에 짓고 물 위에서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꿈속으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 들죠. 근처에 병원도 없고 학교는 시설이 아주 기본적이며 인터넷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뜨개질을 하는 타킬레 섬이 있습니다. 여기선 모자 모양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농담이 아니라 결혼 여부가 머리 위에 쓰여 있는 셈이죠. 빨간색 모자는 기혼,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모자는 미혼이라는 뜻입니다.
안데스의 여성들은 긴 따은 머리에 겹겹이 겹쳐진 치마를 입고 고요한 품위와 햇살에 그을린 우아함으로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죠. 가족과 전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과 로맨틱한 인연을 꿈꾼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문화와 언어, 뿌리까지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와는 문화적 격차가 큽니다. 특히 현대적인 데이트 방식이 거의 없는 시골 마을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겉모습만 보는 관계보다 훨씬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페루는 더 거칠고 시끄러우며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셨나요? 이제 그보다 2배나 더 깊은 곳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3,400m 깊이의 콜카 캐니언입니다. 이곳엔 고대의 테라스식 논밭과 잉카 이전의 무덤이 있고 거대한 콘도르가 신처럼 하늘을 유영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미스티 화산이 화산자의 아래 하얗게 빛나는 도시 아레키파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건물들은 아주 오래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다공성 암석인 시아르로 지어졌죠. 아레키파는 자신들만의 리듬과 억양, 심지어 독특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고집있고 시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리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레키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별개의 국가인 줄 안다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들죠. 계곡을 하이킹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세요. 고도를 존중하고 코카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의 대조적인 면모는 꽤 강렬합니다. 풍경은 비현실적이고 길은 장엄하지만 인터넷은 잘 끊기고 서비스는 열악합니다. 산사태도 종종 일어나죠. 방금까지 땀을 흘리며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너무 오래된 무언가를 지키는 듯 조용히 날아가는 콘도르를 보게 될 겁니다. 콜카 캐니언은 여러분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죠.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 이상의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페루 지형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해안 사막부터 정글의 혼돈, 눈 덮인 산봉우리까지 그 극단적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루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세계의 세상이 하나의 지도에 꿰매어진 것 같습니다. 단 하루의 여행만으로 여러분은 햇볕에 구워진 사막에 서 있다가 눈 덮인 산에 희박한 공기를 마시고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의 숨소리가 가득한 원시 정글의 그늘을 누빌 수 있습니다. 메마른 해안선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고 서퍼들은 1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어부들의 갈대배와 같은 파도를 탑니다. 내륙으로 고개를 돌리면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완만하게, 그러다 나중에는 거칠게 빙하를 머금은 거인들이 바위신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초록빛의 축축하고 야생적인 공간. 이곳은 페루의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곳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고 당당한 자연 그 자체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생활비는 저렴해지지만 삶은 더 고달파집니다. 정글 마을에서는 기본 수준의 집을 한 달에 40만 원 미만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추운 밤을 견뎌둬야 하며 우버도 부를 수 없지만 평온함을 얻을 수 있죠. 해안가를 따라가면 인프라는 좋지만 비용이 더 들고 사람들로 붐빕니다. 언어는 어떨까요? 여기선 스페인어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번역 앱도, 영어 메뉴판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면, 정말 살아보고 싶다면 단어 몇 마디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국인의 시선으로 보기에 이곳은 경이로운 곳입니다. 모터바이크를 타고 고갯길을 넘거나 비밀스러운 폭포를 찾아 하이킹을 떠나고 순수한 자연 속으로 사라지기에 완벽하죠. 하지만 많은 현지인에게 이곳은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 멋진 산길은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학교에 가기 위해 걷는 길입니다. 그 정글 낙원은 홍수와 모기, 연료 부족과 싸워야 하는 일상이죠. 페루의 지형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었다면 이제 그 맛을 볼 차례입니다. 다음은 불과 풍미의 향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안데스의 따뜻함을 전해줄 요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세비체로 시작해보죠. 신선한 생선을 레몬즙과 고추, 적양파, 고수로 버무린 요리입니다. 입안에서 햇살과 바다의 물보라가 만난 것처럼 시원하고 매콤하며 강렬하죠. 그 다음은 로모 살타도입니다. 소고기를 간장, 토마토, 적양파와 함께 웍에 볶아 감자튀김 위에 얹어냅니다. 네, 감자튀김 맞습니다. 이상할 것 같지만 마치 집밥처럼 친숙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꾸이가 있습니다. 네, 기니피그 요리입니다. 한 입 먹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거예요. 껍질은 바삭하고 살코기는 연하며 깊은 풍미가 느껴지죠. 오리 요리와 비슷하면서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맛입니다. 페루에서 음식은 영혼과 같습니다. 식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모임이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혼자 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현지인들은 당신이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분명히 평가할 겁니다. 음식은 일종의 사회적 자산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접하고 나누고 존중하느냐가 중요하죠. 식당에만 가지 마세요. 시장에 가보세요. 약초를 파는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생선 장수에게 무엇이 싱싱한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위장이 가이드이자 번역기가 되게 하세요. 만약 현지인과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관광객용 식당은 건너뛰세요. 그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가 신선한 주스를 나누고 그녀의 가족과 어린 시절,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보세요. 명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죠. 화려한 제스처는 얕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로코토 고추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큰 점수를 딸 수 있을 겁니다. 페루의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기억과 생존, 그리고 축제가 함께 느껴집니다. 현대사회의 삶 속에서 무언가에 허기져 있었다면 이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배부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닙니다. 다른 삶을 맛보았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